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공지사항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이 질의응답 Q&A 관련되는 부분 내용인데요. 주가는 장중에 4%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양봉 흐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공지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이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맙의 타이베이 미팅 신청 관련해서 미팅 날짜와 미팅 승낙 관련되는 부분에 공지를 아마 가장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HLB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퀘션이 엘레바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 진행 사항은 엘레바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리보세라닙이죠. 그 외에 이제 라이센스인을 추가한 리라포라티닉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답이 나왔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보안에 따른 시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FDA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맙의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는 한 줄로 사실 조금 돼 있는데요. 좀 이제 작년도와 같은 FDA 미팅에 관련되는 일정들이 7월 1 미팅이 이제 6월 달에 일정들이 잡히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레터 관련되는 내용을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결과 이후에 60%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 6월 19일에 항서제약 중심으로 미팅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2주 내에 어세스먼트 레터가 나오게 되는데 통상,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이제 미팅 일정이 이제 잡혀서 미팅이 진행되는데 다음 주 정도면 이제 한 달 시간이 이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선언적인 어떤 내용이고 이제 기존에 계속 이제 HLB 쪽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한 팩트 중심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시장 친화적인 어떤 내용 팩트로 알려주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내용들 자체는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내 이제 그 추가 FDA 신청 관련되는 부분 회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리라푸고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작년도에 FDA로부터 이제 이상을 끝난 상태에서도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을 권유를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라이센스 인한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연말 그 다음에 또는 내년 초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HLB가 연말 내년 초 이렇게 수사가 나가게 되면 빨리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뭐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나 이런 어떤 내년 초가 지금 리라푸그라티니보다는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맙의 결과 여무의 이제 시기적인 부분하고 좀 겹치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 NDA 신청 일정들을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우선 심사 형태로 가게 되면 이건 스탠다드 리뷰 10개월짜리가 아니라 6개월 정도니까 상반기 내년 이제 뭐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리라푸고라티닉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키트루다와 같은 암종 불문의 치료제, 그러니까 고용암이면 이 바이오마크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FGFR2라고 하는 것이 여러 암종에 나타나는 바이오마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떤 고용암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암종 불문 치료제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리라푸고라티닙의 FDA NDA 신청 준비 현황은, 자, 리라푸고라티닙의 임상 데이터를 비롯해서 그 DS가 있고 이제 DP가 있거든요, 보통. 그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를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부용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해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게 이제 DP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하고 DP가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만 닙으로 끝나는 저분자 합물질일 때는 이 원료 의약품에다가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잘 이제 흡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용물질들을 넣거든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이제 DP를 만드는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생산 공장은 GMP 적격성 검토와 더불어서 NDA 제출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을 지금 면밀히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NDA 신청할 때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뭐 준비를 보통 뭐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DA를 하기 전에 이전에 그 위암 과정이라든지 이거 할 때와 마찬가지로 NDA 하기 전에 사전에 프리 NDA 미팅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NDA 공고를 받으면 뭐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지금 하반기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뭐 미팅 날짜도 조만간 뭐 잡힐 것 같고요.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정들이 잡힐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리라프라티닉 같은 경우에는 혁신 신약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 신약으로 되어 있으면 다 이제 우선 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심사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스탠다드 리뷰가 10개월이고 6개월짜리가 이제 프라이트 리뷰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최종적인 이제 퍼드파 그 골 데이터가 잡혀서 결과가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업화에 성공하겠다는 게 이제 회사의 일단 목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보세라니 관련되는 부분 상업화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후속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대감과 이 부분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항서제약과 베이진 사례를 보면 신약 허가 이후에 후속 신약이 승인될 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이 고용암에 들어가는 항암제는 하나의 암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효과가 이제 고용암 다른 부분에 대장암이라든지 뭐 항암제 시장의 가장 큰 뭐 폐암이라든지 여러 고용암에 이제 저응증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허가를 일단은 빨리 지금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허가 뒤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포텐셜 관련되는 부분들을 외자 유치라든지 여러 이제 다름한 뭐 정증 관련되는 후속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 진행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일단은 허가가 지금은 가장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블로그에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Q&A 한번 보면 리라프라티닙도 CMC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CMC 이슈는 통상 보면 이제 허가 과정에 있는 약물의 한 절반 정도는 대부분 다 CMC 이슈가 발생해서 CRL을 뭐 맞든지 하는 사례가 이제 FDA에서는 빈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에 비해서 제조 공정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공정 과정 하나 자체가 늘 변화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난이도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고 바이오 의약품에 비해서 뭐 이런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안전성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네릭 형태로는 FDA에 이 뭐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 번 뭐 받았적이 적이 있습니다만 캄넬리주막 같은 바이오 약품으로 신약의 이제 허가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여러 번 이제 뭐 CRL을 맞아져 있는 상태죠. 닙으로 끝나는 저분자 함물질은 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CMC 측면에서 무리 없이. 근데 이제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문제 없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리라푸고나티닙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리라푸고나티닙의 원료 의약품 제조사인 이 피라말 헬스케어 카나다 쪽에 있는 뭐 이 제조사도 FDA 신약 승인 실사에서 그 작년 5월달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FDA에서 생산 설비 관련되는 뭐 CGMP 관련해서도 EIR 등급에서 NAI를 일단 받았거든요. 예. NAI를 받았으니까 문제 없음으로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리스크가 좀 덜한 어떤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자산은 여전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되는 기사가 동일하게 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53,200원대까지 이 자리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죠. 단기적으로 이전에 이제 음봉에 어제 그 양봉을 내면서 장중에 이 52,000원대가 왜 중요하냐면 52,0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오늘 보시게 되면 추세 전환 시그널이 아침에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가격까지도 장중에 좀 넘어갔는데 이 가격을 종가까지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거래량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0만 주 가까이 지금 되어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동반하면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는 어떤 차트 흐름을 이번 주에 지금 수요일부터는 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음봉의 그 시가들을 다 일단은 제압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 파라볼릭의 추세 전환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 상단 태깅으로 이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전의 흐름들을 오장까지 이어가야 되고요. 아침에는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53,200원까지 갔고 이후에 이제 52,000원 위에서 흐름을 유지해주면서 오장에 올려놓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한 달의 어떤 이제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시점이고 타이베이 미팅이 회사가 이제 뭐 미팅 이후에 뭐 결과를 이야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 어떤 타임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주가 흐름들도 52,000원대 이상에서 관리해 주면서 미팅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신한, 골드만, 뭐 JP모건 이런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새로 이제 매수 창구가 메리츠가 딱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신규 매수도 조금 이제 수급상으로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최초로 지금 좀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메리츠 창구 이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시면서 장중에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과 외국계 매수세가 3일 연속으로 수요일부터는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옷장에도 52,000원 위에서 유지하면서 될 수 있으면 53,000원까지 가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느냐가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주가 흐름까지 가장 중요한 어떤 차트상의 맥점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